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배경 사진은 현재 전 세계의 FLNG 4척입니다. 한 척은 대우가 만들었고요. 나머지 3척이 삼성이 건조한 거죠. 바다에 떠있는 천연가스 공장입니다. 대우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의 사투, 배 이름이 사투고요. 삼성은 세계 최대 규모 쉘의 프레루드죠. 호주 해상에 있는 것이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두알을 또 삼성이 만들었고, 최근에 인도한 게 이탈리아 에니사 코랄술, 이거 모잠비크 해상에 있는 거죠. 이거는 아프리카 최초의 심해 가스전입니다. 그동안 유가, 가스가 이게 이제 폭락을 했던 그 여파로 추가 발주가 멈추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해서 지금부터 대략 적어도 20년 이상 FLNG 본격적인 성장세를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말이죠. FLNG 수요는 LNG 수요에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탄소 규제하고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가스 전성시대가 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 증가는 곧 가스 운반선과 해상 가스 생산기지 전성시대가 된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천연가스 수요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신문기사 두 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모건 스탠리 2030년까지 50%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탄화수소가 LNG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는데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석탄이 가스로 대체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이거 주도하는 지역이 한국, 중공, 인도, 일본 해서 동남아 각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 공급을 늘려줘야 하고요. 따라서 신규 프로젝트 필요하다. 이것이 안고입니다. 새로운 가스전 탐사하고 드릴링하고 익스트랙션하고 리퀴디피케이션하고 실어 나르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십, 그다음에 FLNG, LNGC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인데 삼성중공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쉘은 2040년까지 가스 수요가 2배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년 글로벌 가스 수요가 3.6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장 정확하겠죠. 쉘이 이 분야 글로벌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2040년에는 7억 톤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건 스탠리나 쉘의 전망치가 과소 추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소 추정, 너무 적게 추정했다는 거죠. 즉 틀릴 것 같다는 겁니다. 저 추정치가. 저것보다는 수요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천연가스 본질이 메탄인데 CH4 메탄인데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석탄과 비교할 때 청정에너지라고 불립니다. 이 청정이라는 의미가 뭐냐? 질소나 황 이런 성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미세먼지도 확 줄어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질소나 황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태울 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왜 문제가 되느냐? 대기 중에 퍼져 있다가 빗물에 녹아갖고 질산이나 황산 이렇게 강산이 된다는 겁니다. 산성비가 돼서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끔찍하고요. 아주 흉측합니다. 이 끔찍하고 흉측한 거, 더럽고 싼 에너지원이 석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을 청정 에너지인 가스로 결국 대체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천연가스의 문제는 그냥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는 원래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탄소 순환은 자연계의 기본 질서이고요. 모든 생명 현상이 탄소 순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탄소 없으면 생명도 없다. 이거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네. 근데 그 문제는 요즘 이제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이것이 그 지구 온난화를 초래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존에 위협이 된다. 우리는 오늘만 살다 죽을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막 계속 살아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배출되는 탄소를 경제적으로 포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 가스 에너지원의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다른 에너지보다도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이제 가스 수요는 더 가파르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발전 분야에서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고 선박에서 중유를 가스로 대체하고 여기까지는 반론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뭐 대세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지금 한창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어떤가? 결국 휘발유나 경유를 가스가 대체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스가 대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 분야 의외로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논증을 하겠습니다. 만약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면, 전기차가 늘어난다면 결국 충전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전기 생산을 왕창 해야 되는데 그거 결국 가스 발전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가령 뭐 소형 원전은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최소한 한 10년 이상 돼야지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될 거 빨라야 10년 정도 걸릴 것이고, 저기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거는 안 된다. 힘들 것이다 라는 거를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많이 논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기차 늘어난다면,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면, 기름차는 대체가 되는데 기름차를 전기차가 대체하게 된다면 전기 수요, 충전하기 위한 전기 수요는 결국 가스 발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스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 견해는 배터리 전기차는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환경 파괴적이기 때문에 저거 사용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결국 가스 엔진차가 되는 거 아니냐? 기름 대신에 가스 엔진차 쓰면 될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자동차용 모바일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면은 여전히 가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자동차 분야도 결국 가스가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가든지 간에. 가령 제출소를 봅시다. 지금은 막대한 열에너지를 석탄 태워서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석탄 사용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스를 태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스 태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스를 수소로 바꿔서 수소를 태운다는 것은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고요. 경제성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더 비싸게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망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시장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태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 가스를 태울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제가 전망하거나 제가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의 열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연구, 이거 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 있고요. 만약에 수소 사용이 늘어난다면 어떻습니까? 물 전기 분해에서 얻는 수소보다는 가스 계절에서 얻는 수소가 훨씬 더 경제성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사용 증가할수록 가스 수요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스 수요는 폭발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 FLNG나 가스 운반선 이런 분야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한국 조선 3사가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드릴십으로 시출을 하고 FLNG로 액화가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만든 현장에서 바로 운반선인 LNGC에 실어서 전 세계로 이제 배달하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데, 예? 이들 그 3종 세트 드릴십, LNGC, FLNG 본질은 배입니다. 배라고 배. 그래서 이 모든 분야 세 가지 전부 다 스마트 쉽, 그린 쉽, 이 어떤 어떤 전략은 다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 핵심 이제 구성 부품 중에 엔진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선박 엔진 아웃소싱하는 업체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에 있고요. 잘 하고 있고, 가스 운반선 분야 그 화물창에 있어서 그 프랑스 쪽 GTT하고 동맹 관계에 있고요. 이거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산 화물창이 나오면 좋고요. 안 나와도 대세에 전혀 시장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없어도 장사 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원래 지금 그 한국산 화물창 개량 버전 KC2가 이제 나온다는데 그게 성능이 뒷받침되면은 뭐 좋고요. 아마도 성능이 이제 뒷받침된다면,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갖다 버려야 되고, 그는 성능이 뒷받침된다면 아마도 FLNG의 그 보관 창고용으로 먼저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가스 누출 이런 걸 컨트롤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 흔들림이 적으니까. FLNG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공장인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설계하고 할 때 설계 전문 어떤 기업하고 또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삼성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이미 이렇게 거의 압도적인 그 세계 그 넘버원 그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특히 FLNG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한국 기업들 현대나 대우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FLNG에서 압도적으로 1등 아닌가, 초격차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분야 관련 기술 개발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 무어링 시스템. 그러니까 해상에 떠 있는 공장인데 바람도 불고 조류도 있고 하는데 고정시키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가스 올리고 그 다음에 액화시키는 그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고, 또 운반선에다가 그 하역도 해야 되고, 즉 항구 기능도 담당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거 할 때 바다에서 고정시키는 거 무어링 시스템, 계류 시스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제 그 기술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보다도 더 싸고 더 안전하게 개선했다는 거죠. 원 사이드 스프레드 시스템이라고. 이거 개발해서 이제 특허 출원도 마치고 미국 ABS 성급에서 지금 기본 설계 인증까지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특허 등록되고 하는 것보다도, 출원하고 등록되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성급에서 그 인정받는 게 더 의미가 있죠. 인정을 받아야지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진 보시면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매월 초에 그 IR 자료를 그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죠. 거기 한번 보면은 금년 예상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분야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 가능성이 높은 3건을 지금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토탈, 미국 프로젝트고, 카타르 가스가 그 카타르 프로젝트고, 에퀴노르 북해 지역 그 프로젝트인데, 이거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게시되던 거죠. 작년과 다른 거는, 작년에는 그 나이지리아 그 본가 프로젝트가 제일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본가하고 미국 프로젝트 그거는 늦어도 작년 4분기에 거의 될 거다. 그러다가 아무리 늦어도 12월에 될 거다. 그래도 그게 다 전부 이제 연기됐고, 그래서 본가 프로젝트는 한 2년 이상 딜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린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계약 가능성 높은 거 올렸으니까. 그래서 토탈이 하는 그 미국 접근은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그래서 1분기 될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최근에 유전이 새로 발견된 남미비아, 이제 쉘하고 카타르 에너지가 같이 지분은 45대 45 똑같지만 비즈니스 운영은 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 관계인데,
이거 삼성중공업이 당연히 눈독을 들이고 영업 활동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 쉘하고 삼성중공업 또 카타르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가 열심히 그 같이 그 장사 잘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지금 그 영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 새로 그 FLNG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 기본 설계 FEED 이 계약을 체결한 곳이 두 건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그 외신에 보도될 때 그쯤에 외신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삼성중공업 IR 자료에는 아직은 그 게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 건은 작년 가을에 체결됐는데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가 세 번째 FLNG 그 사업입니다. 그 삼성중공업은 일본의 JGC하고 컨소시엄 맺어갖고 들어갔고요. 대우도 이제 그 컨소시엄 해서 여기 입찰 참여했는데 결국 삼성이 그 당시 낙찰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보도된 캐나다 그러니까 세다 LNG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엔지니어링 회사는 블랙앤비치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성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EED 요 계약을 그 캐나다 세다 LNG에서 체결했다는 것이고 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프리 FEED 계약을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FEED 계약을 지금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요거는 본 계약이 23년 내년에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래 IR에 게시된 저 세 건이 발주되고 순차적으로 말레이시아, 캐나다 이렇게까지 계속 연결되고 또 아프리카 저 건도 계속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야, 이렇게만 된다면 삼성중공업 이 분야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가스 전성 시대를 리딩할 3종 세트 LNGC, FLNG, 드릴십 이거 전부 그 삼성이 뭐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현대하고 대우도 최고이지만 삼성은 최고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FLNG 왜 이렇게 그 주목해야 하는지 중요성 다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해저에서 가스 뽑아갖고 해저 파이프라인 통해서 육지로 옮긴 다음에 육지에 가스를 액화시키는 공장을 짓고요. 또 항만 시설도 해야 합니다. 연구하니 이 가스는 영하 한 162도 정도로 액화를 시켜야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서 배로 배달을 할 때 한꺼번에 가스 상태보다도 600배를 더 많이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화시키지 않고는 경제성이 없겠죠. 예,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때문에 반드시 액화 공장이 필요한데 FLNG가 없다면은 육지로 가져와서 액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배에 실어서 배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 그 방식은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해야 되고 육지에 가스 공장 짓고 항만 시설 짓고 인프라 투자에 돈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형 그 가스전이 아니면은 경제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 논쟁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깊은 바다 심해저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파이프라인 설치해서 가져오는 게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스 다 뽑아내고 나면은 그 설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한 것이 바로 바다에 떠 있는 액화가스 공장 FLNG 아니겠습니까? 해저에서 뽑아 올린 가스 현장에서 바로 액화 처리해버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창고에 보관했다가 배달선, 운반선 LNGC가 오면은 거기에서 한국인까지 담당해서 하역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스나 원유 다 빼고 난 그 빈 공간에는 이산화탄소 매립해주고 또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FLNG라는 것은
본질은 배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가스전에서 가스 다 뽑아냈으면은 그러면 딴 데 옮겨가서 그곳에서 또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소형 가스전입니다. 중소형 가스전. 매장량이 아주 애매해서요. 육상 펠런트 지어 갖고는 경제성이 없고, 그러나 분명히 가스가 상당 부분 있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그 규모의 가스전이 뭐 어떤 보도를 보면은 뭐 300개, 뭐 400개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막 있는데 이 숫자는 말이죠. 본격적으로 탐사를 하면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곳에다가 그 중소형 FLNG 만들어서 그거 다 뽑아내서 팔아먹고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청정 에너지인 그 가스 수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육지보다는 심해저에서 가스 채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해저에는 발견된 것보다도 발견되지 않은 가스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런 근거를 아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룰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시대 또 즉 그 가스 전성 시대에 완전히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합니다. 사진 보시면은 그 2020년 세계 가스 생산 대국들입니다. 순서가 미국, 러시아, 이란, 중공, 캐나다 이렇게 캐나다 5위권입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에도 가스 매장량 엄청나죠. 특히 저 북극 북극 지역 연안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알래스카 또 캐나다 북쪽 다 그 북극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캐나다 그 세다 LNG 프로젝트도 캐나다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추가 프로젝트가 전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러시아, 중동 이런 특수한 지역이 가스 수출을 다 장악을 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까지 가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연관이 가스 전성 시대니까요. 예. 황금가스 아닙니까? 바다에 묻혀있는 황금가스입니다. 캐내면 달러가 되는데 캐낼 수 있다면 다 캐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유럽의 에너지 대란 출발은 북해에 바람이 적게 불어서 그래서 풍력 발전량이 팍 줄어버려서 촉발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항상 설상가상이고 이렇게 되니까 엎친데 덮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 공급에 대략 한 40% 정도 의존하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 제대로 안 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는 유럽에 공급할 가스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실어나를 배가 부족하다는 거 이게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배만 충분했다면 가스 대란, 에너지 대란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로이드슨급 글로벌 가스 부문 전문가라는 분이 가스 운반선 앞으로 쇼티지 가능성 매우 심각하다. 이거 완전히 퍼펙트 스톰이 될 거다. 이렇게 에세이를 남겼는데 그걸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분 의견은 주로 기존 노선들이 탄소 규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쇼티지 발생할 거다. 이런 어떤 게 중심이었는데 그 가능성 플러스해서 가스 수요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LNGC 신규 수요 증가 이거 고려하면은 가스 운반선 쇼티지 문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FLNG 이 기술과 이 사업 능력은 다른 분야로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해상의 부유식 설비를 짓는 모든 응용 분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사진 한번 보시면요. 예?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이런 걸로 지금 해수면 올라가면은 해안선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해안가 대도시들이 숨을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책 중에 하나로서 인공섬 만들고 해상도시 건설하는 건데 덴마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덴마크 뿐이겠습니까? 아주 이거는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이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멀지 않은 장래의 수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중공업이 그 IR 자료에 게시된 그런 그 서너 건 이렇게 FLNG 수주 성공하기를 정말 학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게 최소한 한 20, 30년간 그래서 이 분야 세계 최고로 군림해서 확실하게 이 세상에 제패하는 그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영진이 아주 그 압도적으로 탁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순신급 또는 이건희급 경영진들이 탁월한 경영진이 와서 확실하게 세계 제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총 100조 조기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직전에 올린 그 영상에 물가 급등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50bp 올릴 것 같다, 이 영상 그 말미에도 사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만기가 된 2월 옵션 시장 그 정리한 내용이 있고요. 상당히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관련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